여러분, 혹시 냉전이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만약 적어도 여기 한반도에서는 그 냉전이 단 한순간도 끝난 적이 없었다면 어떨까요? 네, 오늘은 2025년 광진 통일 한마당에서 있었던 중앙대 김누리 교수님의 특강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김누리 교수님은 바로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질서가 그야말로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 거대한 전환점을 2025 체제라고 부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방금 제가 던졌던 아주 충격적인 진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 바로 이 지점이 김누리 교수님 분석의 핵심입니다. 전 세계의 냉전은 끝났지만 유독 한반도의 전쟁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자, 한번 보세요. 1991년에 소련이 붕괴하면서 세계는 냉전의 막을 내렸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갔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한반도의 시간은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멈춰버렸습니다. 다른 세상이 3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우리는 냉전이라는 과거의 유령에 발목이 잡혀버린 셈이죠. 그럼 이렇게 35년 동안이나 지속된 이 얼어붙은 전쟁은 우리 한국 사회에 과연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을까요? 그 상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심각합니다. 김누리 교수님은 이 기묘한 상황을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적인데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은 북한이라는 위협을 먹고 살면서 존재 이유를 찾고 진보 정당은 저런 시대착오적인 보수 정당이 있으니까 차악으로 선택받으면서 현실에 안주해 왔다는 거예요. 결국엔 뭐냐? 양쪽 모두 냉전이라는 과거에 기생하면서 한국 정치를 퇴보시켜 왔다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인 거죠. 이런 정치적 현실은 우리 사회에 훨씬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바로 이 인용문이 그걸 말해주고 있죠.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검열하는 기계가 되었다. 정치적 유토피아를 꿈꿀 수 있는 능력이 제거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더 나은 사회를 상상하는 능력 자체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냉전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깊고 아픈 내상이 아닐까요? 이렇게 상상력이 거세된 사회는 결국 약탈적 자본주의라는 기형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김누리 교수님은 지적합니다. 그 끔찍한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세계 위리의 자살률, 그리고 세계 위리의 산업재해 사망률. 이 숫자들은 냉전 체제가 우리 사회에 남긴 비극적인 청고서인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던 이 얼어붙은 한반도의 냉전 구조에 드디어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아주 거대한 균열이요. 놀랍게도 그 변화는 우리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거대한 지정학적 지각 변동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미국의 대북 정책이 180도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과거 미국은 북한을 그냥 중국에 딸린 위성국가 정도로만 보고 어차피 곧 붕괴할 테니 기다리자는 식으로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방치해왔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북한을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전략적 관여로 정책을 바꾼 겁니다. 이 극적인 변화의 계기가 정말 놀랍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나왔거든요.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 국무장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 그들은 우리를 티베트나 신장처럼 다룰 것이다. 이 한마디가 북한은 중국의 쫄병이라는 미국의 오랜 통념을 한순간에 깨트려버린 거죠. 이런 인식의 전환은 미군 수뇌부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술 돋떠서 아예 북한 핵의 방향을 워싱턴이 아니라 베이징으로 돌려야 한다는 정말 파격적인 주장을 내놓습니다.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미국의 고민이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미국의 새로운 전략은 아주 명확한 세 단계로 요약됩니다. 첫째,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한다. 둘째, 더 이상 중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상대한다. 그리고 셋째, 북한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카드로 활용한다. 이것이 바로 한반도의 판을 통째로 뒤흔드는 새로운 게임의 법칙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의 파도 속에서 마침내 한반도에는 새로운 질서가 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변화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김누리 교수님은 바로 이 새로운 시대를 2025 체제라고 부릅니다. 지난 80년간 한반도를 무겁게 짓눌러왔던 냉전 질서가 마침내 그 막을 내리고 완전히 새로운 판이 짜이는 역사적인 전환점, 바로 그걸 의미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통일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교수님은 두 체제 모두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꼬집습니다. 북한은 봉건적 사회주의, 그리고 남한은 약탈적 자본주의라는 각각 최악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한쪽이 다른 한쪽을 흡수하는 방식의 통일은 결코 바람직한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통일이 목표로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북한의 권위주의적인 체제를 민주화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남한의 비인간적인 자본주의를 인간화하는 것. 결국 통일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가 아니라 남과 북 모두가 자신의 실패를 성찰하고 더 나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마지막 줄면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통일이 과연 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모습의 통일 국가를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80년 냉전의 끝자락에서 어떤 미래를 상상하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2025 체제를 살아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과제일 것입니다.